요거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인데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강성환 소장님께서 이제 그 2022학년도 변화된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쭉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자연계만 따로 떼서 그러니까 인문계 친구들 말고 자연계만 따로 떼서 모집 인원을 좀 분석을 했을 때 재밌는 결과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이제 권재환 선생님께서 그 학생부 관리하는 거를 주로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저는 이제 진로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 두 가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계속 지금 앞에 두 분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2022학년도에서 입시가 어떻게 지금 대격변이 되고 있냐. 요것도 사실 이번이 제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 전형이 늘어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줄어들고 있다. 그 다음에 추천 전형 되게 많이 늘어났고 수능 최저가 생기는 대학들도 굉장히 많다. 정시 확대 기조로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강상환 선생님께서 일부러 아마 말씀을 안 하신 게 요거예요. 다섯 번째. 그러니까 약대가 신입생을 모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과 쪽에서 약대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사실 되게 상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의대 바로 밑에 쪽에 약대가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약대가 이제 신입생을 2022학년도부터 수시 같은 경우에 923명을 새롭게 모집을 해요. 뒤에 가면 이제 자료 있을 거예요. 그럼 요게 과연 이과 쪽에서 얼마만큼의 입시에 영향을 끼칠 거냐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자, 요거 앞에서 보신 자료일 겁니다, 어머님들. 학생부 종합 내후년이죠. 내후년에 6,500, 죄송해요. 내년이죠. 내년에 6,580명 줄어들고 그다음에 교과가 1,582명 늘어난다. 그래서 정시가 40% 육박을 하면서 이제 학종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다가 그러면은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종도 갈 데 없고 내신 떨어지면 결국 가야 되는 데가 정시인데 요거는 서울대에 정시 들어가는 학생들, 재학생, 재수생 그리고 함수 이상의 퍼센티지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은 그 자료집에도 있을 테니까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재학생이 37%밖에 안 됩니다. 서울대 전체 신입생 중에 현역 애들이 37%밖에 못 가요. 그리고 해마다 보시면은 재수생이 43%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반수생이 거의 15%의 반수생이 아니죠? 죄송해요. 삼수 이상이 거의 15%에 육박을 합니다. 합쳐보면은 거의 60% 가까이를 재수 이상이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대 신입생을 정시로 들어가는 친구들. 그럼 재학생 입장에서는 현역들 입장에서는 요 40%가 조금 안 되는 요 바늘구멍을 노려야 된다라는 건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웬만한 좋은 고등학교 출신 애들은 4학년 때 그 강남 대성에서 다시 동창한다는 얘기가 우스개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이런 되게 암울한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 자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연계 입장에서는 한 줄기 빛이 이겁니다. 약대. 이게 그럼 과연 얼마나 한 비트로 작용을 하느냐 이제 그걸 좀 보시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에서 923명 모집을 하고요. 정시에서 655명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1578명을 모집을 해요. 근데 2022학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서강대 전체 모집 인원이 수시랑 정시 다 토탈해도 1715명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시면은 거의 서강대급의 학교가 자연대 상위권에서 하나 새로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은 의대 한 바퀴 다 돌고요. 그 다음에 원래대로라면 의대 한 바퀴 다 돌고 어디가 가야 되냐면 공대에서 상위권 공대들, 그러니까 생명과학부, 요즘에는 컴공 이런 쪽에서 자연계 애들이 이제 빠져줘야 되는데 그 틈바구니에 약대가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다시 한 바퀴 돌고 나서 공대 상위권 애들이 빠질 거라서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윗대학이 하나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밑에 보시면 이제 뭐요 서울대 63명, 연대 36명, 경북대 33명, 성대 70명 되게 많이 모집을 하죠. 요것만 보고는 조금 제가 성에 안 차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 하면은 이제 2022학년도 거 요강이 다 나왔으니까 요 대학들이죠.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등등등등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딴 거 안 하고요. 자연계 모집 인원만 다시 추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문과애들 다 빼고 이과 모집 인원만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더니 여기 결론처럼 돼요.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요 963명이 늘어나고요. 종합 같은 경우에는 1578명이 줄어듭니다. 아까 6580명에서 상위권 이과만 떼보면은 1578명 줄어드는 걸로 효과가 조금 완충이 되죠. 자 근데
아까 앞에서 제가 923명 늘어난다고 했거든요. 요게 어떤 결과를 보이냐 하면요. 원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자, 아까 그 권장 선생님이 끝에 말씀하셨을 거예요. 인구수 줄어가지고 전체 그 서울 10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퍼센티지가 5에서 6.5%로 늘었다. 그죠? 자,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요, 전체 고3 인구에서 상위권 대학들의 수시 모집 인원수를 요거 둘 다 나와 있는 자료니까요. 둘 다 나와 있는 자료니까 과연 요게 상위권 몇 프로나 되느냐는 계산을 하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4%다 하면은 1등급에서 그 상위권 대학의 수시를 다 가져가겠죠. 그죠? 자, 근데 이번에 모집 인원수가 줄었어요. 모집 인원수가 예년보다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등급 컷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성환 선생님이 지금 되게 암울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전체 고3 인구수가 줄었어요. 전체 고3 인구수가 줄고 그 다음에 이 모집 인원의 약대가 아까 923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퍼센티지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계산을 해보면, 자, 일단 현재 고3이 49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고2가 49만 2천 명 차이가 나요. 그리고 예전에 비하면은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줄고 있죠. 아마 현재 고1 친구들은 더 적을 거예요. 더 적을 거고,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고3 아이들 49만 2,111명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대학 상위권 대학들의 수시 인원수를 계산을 해보면 상위 2.188%가 나와요. 요거 일단 의대를 뺀 숫자고요. 그 다음에 저기 학생부 종합하고 학생부 교과만 추린 숫자이기 때문에 요 퍼센티지가 조금 빡빡하게 보이시긴 할 거예요. 근데 여하간 올해 같은 케이스에는 상위 2.18%에 들어야 아까 보셨던 서울대, 연대, 고대 등등등 인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을 이과에서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내년도 2022학년도 보시면 인구수 줄었고요. 그 다음에 학종, 교과 923명이 뭐냐면 약대예요. 약대 인원수까지 늘어난 거 보시면 상위 2.237%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늘었어요. 오히려 늘어서 자연계 같은 케이스에는 내년에 수시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주요 상위권 대학들을 수시로 갈 수 있는 거는 오히려 퍼센티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전형 바뀐 거 보시고 교과로 다 돌아섰구나, 3년 예고제 다 어디 갔냐 이런 식으로 멘붕에 빠지실 필요가 이과 같은 경우에 별로 없습니다. 네. 자연계에서는 이 한 줄기 핀 아까 말씀드렸던 약대가 이제 들어오면서 오히려 퍼센티지가 지금 늘어나는 효과가 났고요. 학종만 순수하게 따져봐도 올해 같은 경우는 1.6%대요. 1.666%가 되는데 내년도 같은 케이스에는 1.423%가 됩니다. 줄기는 하죠. 줄기는 하는데 아까 그 전체, 그러니까 문이과 통틀어서 보셨던 통계보다는 얘가 충격이 훨씬 완화가 됩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물론 교과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학종만 바라보고 가시는 거 안 돼요. 학종만 바라보고 가시는 거 안 되고 1등급 초반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교과까지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맞는데 1등급 중후반 그리고 2등급 초반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교과 못 쓰거든요. 교과 못 쓰는 건 예년에도 똑같았어요. 올해도 똑같고 작년도 똑같습니다. 그 성적이 교과 쓰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학종 보고 계속 달려야 되는 거고 예전에 교과를 쓸 만큼의 상위권 친구들은 교과와 학종을 같이 준비해라가 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이과 쪽에선. 그리고 제 말씀에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약대가 들어왔으니까 약대를 쓰자는 아닙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때려 죽여도 가지 말라고 하는 과 중에 하나가 약대예요. 네, 그러니까 약대는 이제 여기 없는 분들이 가시고 우리는 약대로 인해서 가기 쉬워진 생명과학부나 아니면 공대를 가자.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반고 강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주로 이제 10월달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면접반 수업을 주로 진행을 하는데 작년도 하고 그리고 그 전년, 그 전전년도 아이들의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하려면 어차피 생기부를 다 받아놓으니까 학생들 데이터 입력을 해놓는데 그 아이들을 특목자사하고 일반고로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이 작업을 왜 했냐면은 작년에 입시하고 관련해서 제일 큰 격변이 뭐였을까요, 어머님들? 작년도. 그쵸.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조국 사태요.
사태인데 비슷한 일이 4년 전인가 한번 또 발생을 했었죠. 예, 정유라 사태, 그쵸? 다들 기억들 하실 거예요. 정유라 때 이제 저하고 친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대원외고에서 경영경제, 서울대 경영경제 가는 애들만 케어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대원외고, 한영외고만 그 선생님이 딱 애들을 받아서 하시는데 해마다 대원외고에서 3, 4등급 정도면 웬만하면 연대를 특기자 전형으로 걸어가던 시대거든요. 정유라 사태 때가. 정유라 사건이 터지고 대원외고도 그렇고 한영외고도 그렇고 연대가 두 자릿수를 못 넘겼어요. 그 당시에 거의 제 기억에.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그 특목자사고가 한번 폭망을 했고 그 이후로 계속 저기 특목고하고 일반고 사이의 갭이 줄어들다가 작년에 한 번 또 이게 크게 폭발을 합니다. 이제 이슈가 되면 대학들이 몸을 사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 짓을 왜 했냐면은 심심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저도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느끼거든요. 올해 이상하게 일반고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주변의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비슷비슷한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쳐다보려고 이렇게 통계를 내본 건데 일반고 강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기조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게 좀 폭발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도 물론 지켜봐야 되는데 자 올해 또 그 일반고 강화하고 관련해서 또 하나의 이슈가 이 블라인드 평가예요. 제가 아까 권장 선생님도 그러셨는데 고3 설명할 때는 되게 이렇게 좀 암울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기가 되게 좀 죄송스러울 정도로 올해 고3은 악재밖에 없는데 이 블라인드 평가라는 거는 학교 고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고교 프로파일링이거든요. 우리 고등학교가 어떤 그 대회들이 교내대회가 있고 우리 고등학교 출신 애들이 대학을 어떻게 갔고 거기 가서 지금 학점 몇 점 받고 있다. 이런 자료들이 대학 측으로 넘어가서 뭐 분당에서 좋은 학교 있죠. 예, 그 학교 출신과 그 다음에 저기 제가 대전 출신이에요. 대전에 가면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꼴통학교, 학교가 완전 안 좋은 학교인데. 그런 학교에서 두 학교의 1등의 이런 비교가 이제 질적으로 사실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그 고교 프로파일링으로 다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거 하지 말자고 해서 시행된 게 이거예요. 블라인드 평가. 자, 그래서 4월 29일이면 얼마 안 지난 거고요. 입학사정관 협의회장과의 언론사 인터뷰를 제가 좀 따봤는데 취지는 그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블라인드 평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경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짬밥 있는 사람들은 생기부만 보고 학교 이름 지어놔도 이 사람 얘 어디 출신인지 다 안다. 저도 대치동에 있는 웬만한 학교들은 다 알아요. 이렇게 보면은 학교마다 동아리 이름이 일단 특색이 있습니다. 상문고 동아리, 시그마 바로바로 나와요. 그러면은 그것만 보고도 일단은 추정이 가능하고요. 자율활동 같은 데도 보면 학교마다 그 활동 이름이 다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다 아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 하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자 생기부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에서 연동이 돼서 들어오고요. 대학 측으로. 그 다음에 학생들이 원서 접수할 때 자기소개서하고 추천서는 그 진학사나 UA 어플라이 거기다 직접 타이핑을 해야 돼요. 두 기관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게 취합이 돼야 되는데 취합을 할 때 기준이 뭘까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이 학생부는 이름이 학생부 원래는 이름이 있었고 자소서도 이름이 있었으니까 이름 가지고 정렬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한 말이 뭐냐면은 학생부랑 이 자소서랑 매칭하기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다. 이 시스템 개발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교육부는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미친 거예요. 네, 개판이에요. 개판인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매칭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내 자소서가 아니라 딴 친구 자소서가 내 거라고 지금 가서 평가를 받아버리면 그거는 입시 비리다. 그러니까 야, 사정관은 학생 정보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돌려 말한 거죠. 난 좀 알려줘라. 그거 같아요. 그거 같은데 여하튼 간에 지금 9월까지 어쨌든 시간이 좀 있으니까 만약에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고 하면요. 특목자사고하고 일반고 사이에 그 갭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론적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돼서 자 기존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던 그 일반고 강세와 이 블라인드 평가가 맞물리게 되면은 일반고하고 특목자사고 사이의 갭이 완전히 줄어들어요. 올해 그리고 2022학년도 어머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 큰 그림에서의 교육부의 의도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특목자사 죽이기. 네, 그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목자사 원래 없애려고 했는데
워낙에 지금 졸업생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바꿔놓으면서 계속 일반고 강화로 가면서 특목자사를 죽이려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제대로 시행이 돼야겠죠, 그죠? 이제 올해 고3을 생각해보면 제대로 시행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일반고의 강세가 유지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이제 1학년도 죄송해요, 2학년도가 되겠네. 예. 정리를 해보면은 약대 입시 시작되고 일반고 강세가 계속 지속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입시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생기부 관리하는 거는 이제 권재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학과 진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학생이 지금 저기 한 친구 온 것 같은데 너무 멀어서 제가 질문을 못할 것 같고 저희 뭐지? 학생 아니시죠? 어머님이시죠? 네. 동안이셔서 네. 어제 이제 그 고1리 설명회 때 학생이 여기 앉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혹시 알고 있는 대학 중에 알고 있는 학과 뭐 있냐? 학과 뭐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걔가 그 친구가 3개 대답했어요. 볼 것 같아요, 어머님도? 의대요? 의대. 치대, 공대, 네, 지대공대. 네, 좋네요. 네. 그 친구가 생명과학부, 그다음에 의대, 약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생물 좋아하던 여학생이었어가지고 생물 좋아하는 친구였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질문을 왜 했냐면은 저도 제가 이제 그 지구환경과학부라는 학과 출신인데 저도 우리 과가 뭐 하는 학과인지 들어가서 한 2년 3년 지난 거 알았습니다. 이과 이런 학과구나. 자연대 공대가 뭔지 몰라요. 애들 자연대 공대가 뭔지 모르고 심지어 자연대생도 자연대가 뭐 하는 데서 잘 모릅니다. 그만큼 이제 이 학과라는 거가 애들이 되게 제한적으로 알고 있어요. 생물 좋아하는 친구, 생명과학부, 뭐 물리 좋아하는 친구는 그나마 물리학과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 상에 굉장히 좀 많은 치우침이 발생을 하고요. 이런 좀 되게 안타까운 일도 발생을 하는데 이게 아마 PT에 없을 겁니다. 제가 좀 추가를 한 내용이라서 자, 어머님들 딱 보시기에 A랑 B랑 누가 더 생기부 관리가 잘 되어 있을까요? 네, A죠, 그죠? B를 손들고 싶으신 분 있으시죠? 네. 자, 강남 일반고고 그 다음에 광역단위 자사고인데요. 요 광역단위 자사고가 좋은 학교긴 해요. 근데 정시 위주고 생기부 관리 진짜 안 해주는 학교입니다. 이 친구 두 친구 다 이제 저랑 자소서 작업을 했던 친구고 이 친구는 요 탐구 활동이 소논문이거든요. 요거 중에 하나를 이제 저하고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얘는 제가 이제 1학년 때부터 알던 친구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친구 생기부가 제 기억에 10장 정도밖에 안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되게 양이 적어요. 양이 적고 수상도 보시면 지금 이 친구는 학교에서 있었던 웬만한 교내대회 거 싹스럽습니다. 싹스럽고 이 친구는 보시면은 저기 오타 붙인다면서 깜빡했네요. 한자나 한국어 이런 것만 있었고 과학경시대회 3학년 때 지구과학경시대회 하나 탄 거밖에 없었어요. 생기부 관리는 사실 이 학생이 압도적으로 좋죠. 물론 내신도 좋아요. 근데 이 친구 서울대 생명과학부 썼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으니까 제가 갖고 왔겠죠? 그죠? 떨어졌고요. 이 친구는 서울대 자랑스러운 제 후배예요. 지구환경과학부를 썼습니다. 네, 애들이 몰라요. 그런 과 있는지도 잘 몰라요.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지금 아마 열심히 우리 교수님들을 캠으로 보고 있겠죠. 네. 자, 왜 제가 이걸 갖고 왔을까요? 학과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 원래 고3용으로 준비했다 제가 급하게 넣은 건데 진로 선택 그 스카이에서 경쟁률을 보시면은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트렌드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일단 서울대는 들어가고 보자라는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케이스에는 이런 식으로 뭐 식품, 동물, 생명이라든가 아니면 응용생물학, 바이오 시스템 소재라는 약간 비인기 학과들이 포지션을 합니다. 1, 2, 3에. 근데 연대가 전역적으로 이제 딱 보시면은 생명, 컴퓨터, 치대, 컴퓨터, 시스템 생물 애들이 좋아하는 게요. 최근에 1위가 컴퓨터예요. 학생들 제일 경쟁률 높은 데가. 그다음 2위가 생명이나 화공이고요. 기계, 전자, 네, 이런 쪽으로 계속 포지션이 되거든요. 인기학과들이 이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데가 경쟁률 탑이고요.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에는 추천 전형에서는 이런 식공 같은 게 올라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추천해주고 일단 고대는 무조건 얘는 붙여야 된다 추천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야 너 과 낮춰서 써 식공으로 이건 쌤들이 아마도 강제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일선에서. 근데
지 맘대로 쓸 수 있는 거 보시면은 바이오 관련된 게 1등과 6등을 찍고 있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연대도 보시면은 화공, 기계, 컴퓨터, 시스템 이런 데는 경쟁률 평균 17.6을 찍고요. 그다음에 지구 환경, 지구 시스템 과학과 뭐 하는 데들 잘 모르시죠? 뭐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대기과학과 이거 맨날 그 뭐야 자기네 운동회 할 때도 비우는 기상청 가는 데예요. 그다음에 건축공학, 도시공학, 식경, 의료환경 7.74 대 1입니다. 2배 넘게 차이 나요. 학종에서 경쟁률은 결국은 입결이거든요. 경쟁률이 낮으면 그만큼 들어가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나중과 쓰자라는 말씀이에요. 인기학과랑 비인기학과 경쟁률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연대 같은 케이스에. 그다음에 아마 자료집에는 고대가 들어가 있을 텐데 제가 고대 거를 보다가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경희대 걸로 좀 바꿔봤어요. 경희대 보시면은 기계나 화학이나 컴퓨터나 유전 같은 데 20.39 찍고요. 여기 두 개가 겨울 서울 캠퍼스라서 무려 30대 2까지 찍었습니다. 근데 물리학과, 지리학과, 자연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요, 이거 지진 나는 데 연구하는 데거든요. 지진, 암석학 하는 데인데 최저예요. 8.6. 여기 6.7도 있네요. 그래서 10.87 대 1밖에 안 됩니다. 여기도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20하고 30, 20하고 10. 그러니까 학종 같은 케이스에는 비인기 학과들이 진짜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이 좋다. 내신이 좋으면은 지금 현 고2나 고1 같은 케이스에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교과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로 생각하실 필요 별로 없어요. 근데 애매하게 내신이 조금 떨어졌다, 1점대 후반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학종까지 같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진로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 경쟁률 가지고 드린 말씀은 그겁니다. 비인기 학과로 씁시다. 자, 이제 그런 의문이 따라붙죠. 비인기 학과로 썼을 때 그 졸업하고 뭐예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제가 컨설팅을 할 때 특히 1학년 이제 나이 어린 학생들일수록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네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답을 할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자, 1번 돈, 2번 명예, 3번 사랑, 4번 건강, 5번 학문적 성취. 5번이요? 1번이에요. 1번. 압도적으로 1번 나왔습니다. 너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돈이요. 돈 벌어서 뭐 할 거야? 그냥 남들처럼 편하게 살래요. 이게 제일 많아요.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상관없이 상위권, 하위권 상관없이 거의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돈 벌기 위해서 네가 뭘 해야 돼? 라고 하면 공대 나와서 취업하려고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저도 찾아봤어요. 실제로 공대가 진짜 취업이 잘 되나. 이거는 교육부에서 그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나 가지고 추산한 자료입니다. 되게 정확한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자, 5년 동안 이제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의 취업률을 보시면은 64% 언저리입니다. 실제 지금 대학의 우리나라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학과별로 좀 나눠보시면 의학학은 일단은 뭐 넘사벽입니다. 그죠? 83%. 여기서 취업 못하는 17%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네, 아무튼 자, 자연계는 간신히 평균 정도 맞춰요. 그러니까 요 자연계의 거의 대부분의 비인기 학과가 몰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대는 평균보다 높죠. 71%. 그래서 자연대가 암울해 보이긴 하는데 우리는 여기보다 낮습니다. 인문계 57%거든요. 이과가 취업 잘 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공대 대비 일단 7% 8% 취업이 잘 안 되죠. 안 되는데 공대 같은, 그러니까 대기업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느냐 하고 봤더니 공대는 50%나 대기업을 간대요. 그러니까 공대 가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기계, 뭐 화학, 그다음에 전자전기 아니면 뭐 소재 이런 쪽으로 갈 테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대기업 뭐 현대자동차, 뭐 기아차 뭐 이런 데로 빠지겠죠. 자, 자연대 11%밖에 못 가요. 못 가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가냐 하고 봤더니 공대는 제조업 분야로 가고요. 그러니까 이거 대기업이죠. 그다음에 전문과학기술 가고 정보통신 이거 뭐 KT나 아니면 SK겠죠. 자, 자연대 제조업이 26%고요. 되게 슬프게도 숙박음식이 11%가 붙어요. 치킨집이죠. 치킨집이에요. 그래도 여기보단 낫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문계는 1위가 도소매네요. 네. 도소매고요. 사회는 제조업입니다. 그나마도 이거 10%씩밖에 안 돼요. 우린 여기보다 눈물은 덜 흘리면 되는데
자, 공대가 대기업 많이 가는 거 맞고요. 그리고 자연계가 대기업은 좀 못 가도 중소기업으로 많이 빠지는 거 맞습니다. 근데 아까 취업 못하는 7%, 8%가 어디 있나 하고 자료를 계속 찾아봤더니 자, 요건 뭐냐 하면은 대학에서 진학하는 친구들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원 가는 친구들의 비율이죠. 공대 같은 경우 보시면요. 7%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7.6%. 자연계 같은 경우에 12%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대 대비 5에서 8% 정도가 저기 진학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요즘에 그런 우스개가 있죠. 대학생이 잘못하면 가는 데가 대학원이라고. 그런 게 있는데 이 전생에 업이 많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어쨌건 이제 대학원을 갑니다. 네, 대학원을 가는데 대학원을 가면 되게 암울한 건 공부를 하기 싫어하면 암울한 건 맞습니다. 저도 이제 석사까지 하고 나왔는데 나올 때 교수님하고 거의 이렇게 가문의 원수를 치고 나왔거든요. 되게 안 좋은 건 맞는데 아주 희망적인 자료가 있길래 가져왔어요. 자, 뭐냐? 학부생의 평균 소득 월 220. 자, 석사 졸업생의 평균 소득 월 350입니다. 130만 원이나 더 받아요. 자, 돈을 벌고 싶다? 박사를 하면 됩니다. 568만 원, 561만 원 받아요. 월급이 더 높아져. 당연한 얘기예요. 제 친구들 중에서 박사 찍고 지금 연구원 들어간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 보면 주로 저희가 이제 주로 지질이나 아니면은 해양이나 대기 쪽을 하는데 제일 많이 가는 데가 극지연구소라는 데로 가요. 극지연구소 가는데 거기 그 친구들 가는 데 보면 초봉이 8천대입니다. 그리고 제 대학원 때 직수 후배, 이제 저보다 학번 2개나 이제 직수 후배, 되게 슬픈 얘기지만 이제 제 전 여자친구예요. 얼마 전에 이제 보다가 이게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남자들이 이제 전 여자친구 하나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근데 인하대 교수가 됐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지 말 걸 이러고 이제 속으로 눈물을 흘렸는데 네,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러니까 공대로 가서 평범하게 대기업 진출하셔가지고 네, 월급 받는 거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제조업에서 부장님 못 달고 나온 사람들이 뭐 할까요? 놀러 가요. 숙박 음식, 치킨집. 그죠? 그럴 바에는 제 생각에는 차라리 더 공부를 해가지고 시작은 늦지만 네, 눈물이 나네요. 네, 시작은 늦지만 조금 더 높은 월급으로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성적 좋으면 자기가 원하는 과 골라가면 되죠. 골라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는 경쟁률 낮은 데로 가서 예, 인생의 도박을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대학 진학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길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회사 들어가서 월급만 받고 가는 게 아니라 네, 그거 이상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 자, 그러려면은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고대 같은 경우가 올해 얼마 전에 그 2022년도 내놓으면서 올해 거에 대한 그뭐 면접 가이드 이런 거를 고대가 내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이상 대학들이 그 예전에는 어떤 용어를 썼냐면은 전공 적합성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부에 진학을 한다 그러면은 생명과학부하고 관련된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러니까 해당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봤는데 이제는 용어를 어떻게 바꿨냐면 얘들이 계열 적합성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하면은 생명과학부 하면은 자연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대하고 관련된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보겠다로 바꿨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경희대 이상의 상위권 대학들에서는 사실 전공 적합성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 2, 3학년 때 물리에 빠져가지고 물리만 엄청나게 하다가 갑자기 3학년 때 아파가지고 이제 뭐 아파가지고 한번 끙끙 앓고 아 그래 의사의 위대함을 깨달았다 나도 의대를 갈래 라고 해도 윗대학들에서는 별로 뭐 그걸 크게 신경 안 썼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기조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학종을 준비하실 때는 어쨌든 지금 비교과 활동 많이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많이 하시면 안 되고 효율적으로 비교과 활동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내신에 올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과 활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짜야 되는데 그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문제의식을 하나 설정을 해라. 요겁니다. 문제의식이란 게 뭐냐면은 내가 관심이 있고 해결하고 싶은 사회적 혹은 학문적 주제 요겁니다. 나는 미세먼지가 너무 싫다. 그래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요. 이런 게 문제의식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요거를 왜 정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요거 정하면요. 그 친구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제들이 쭉 딸려 나옵니다. 자,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싶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일단 미세먼지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죠? 미세먼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미세먼지가 왜 날리는지를 보고 그게 왜 건강에 문제가 되는지를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 미세먼지의 정의, 그 다음에 걔가 피해를 입히는 이유, 이거는 주로 생물학적이겠죠?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어떻게 여기까지 넘어오느냐, 이거는 주로 물리적인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얘가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비교과로 때려 넣으시면 돼요. 자, 이거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코로나, 요즘에 핫한 코로나를 잡아봤는데 이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하고 같은 그 RNA 계열 바이러스인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인데요. 이거 치료하는 치료제, 어머님들 그 왜 코로나 뉴스 들으시면서 코로나 치료제로 에이즈 약물 치료를 뭐 칵테일에 썼다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뭐 이게 이제 그 원리적으로 같은 건데 애들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거나요. 바이러스가 세포에 붙는 걸 죽이거나 그 바이러스가 RNA라는 걸 바탕으로 DNA를 만드는 과정을 못하게 하거나 혹은 걔가 세포 밖으로 빠져나오는 걸 못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치료제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단계마다 애가 공부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쭉쭉쭉 빠집니다.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는 뭐 연구해야 되고 요 단계에서는 뭐 공부해야 되고 요 단계에서는 뭐 공부해야 된다. 그럼 이 학생이 갈 수 있는 진로가 이게 다 이 학생의 진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과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계열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진로 목표를 RNA 계열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로 잡으면 이 친구는 바이러스학, 의학, 약학, 단백질, 효소, 생화, 무기화, 보건, 생태 등등등 어마어마한 것들을 사실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고등학생이 당연히 못하죠. 당연히 못하니까 그냥 나 대학 가서 할래요만 하면 됩니다. 대학 가서 안 해도 돼요. 신나게 놀기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나가야 되니까 내 전공 목표는 이런 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하고 관련된 학과들을 이 친구가 얼마든지 그 내신 성적 맞춰가지고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학생의 활동 내역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달동아리 하나 파가지고 바이러스의 구조, 생활사, 감염 원리, 그다음에 치료제까지 쭉 이거 네이버에 요 키워드로만 아마 검색을 하셔도 또 조금 검색하기 쉬우신 거는 키워드 플러스 PDF만 붙여서 구글링을 하시면은 훨씬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녀분들 학교에서 숙제해 갈 때 검색을 그렇게 하라고 유도를 해주세요. 네. 아무튼 그런 거 이렇게 따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만 잘해서 서식만 잘 맞춰내면은 이런 거 보고서 하나 쓰는데 제 생각에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교과 시간을 압축을 해서 그 시간에 뭐하냐? 내신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하고 관련돼서 이제 뭐 교과 세특 발표 같은 거 할 때 에볼라 많이들 들어들 보셨죠, 어머님들. 이것도 RNA 계열 바이러스인데 에볼라가 전파된 주요 원인이 뭐냐면 얘는 사실은 체액으로 감염이 돼요. 그래서 주로 피의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애들이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그 죽은 사람한테 키스하는 풍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에볼라로 죽은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입맞춤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뭐 사회문화하고 관련돼서 발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학에서 보면은 이 SIR 모델이라는 게 전염병 전파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 모델이에요. 이런 거를 수학 세팅에서 발표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그 진로 어디 갔어? 문제 의식을 해결하는 과정 자체를 이렇게 계속 풀어내면 돼요. 도서 목록도 이렇게 간단히 빠지고 탐구 활동도 관련된 것들로 이제 쭉쭉쭉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거 하나만 잘 정해두시고 뒤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비교과들을 최대한 빨리 효율적으로 해결을 하고 내신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는 저하고 작년 초에 재작년에 컨설팅했던 친구인데 초전도체라는 거에 관심이 자기가 이제 있었던 친구예요. 저도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지 얘가 어디다가 쓰여지는지 잘 몰라가지고 친구하고 이제 같이 좀 찾아보니까 이 초전도체라는 게 MRI나 아니면 자기부상열차나 아니면 최근에 그 핵융합 발전이라는 데에 용기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문제 의식을 이제 이렇게 잡은 거죠. 이렇게 잡아서
야 그럼 너는 MRI 관련해서 의학 혹은 의료기기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죠. 핵융합과 관련해서 대체에너지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대체에너지가 되면 전기전자, 기계공학, 그 다음에 환경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의식을 잡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해야 될 것들, 자율활동, 그 다음에 발표할 거, 책 넣을 거, 탐구활동 할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같이 짜는 거죠. 저거 하나만 잡으시면 뒤에 비교과 관리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주로 제가 컨설팅에서 하는 건 아까 그 권장 선생님께서는 이제 학생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되게 많이 봐주시는데, 네, 이거는 제가 늘까 말까 하다가 제 인생에서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대학원 그 연구실인데요. 네. 타이틀을 보시면 환경, 해양, 생지, 화학 연구실이에요. 되게 이름이 지저분하죠. 영어로 보시면은 바이오, 지오, 케미스트리입니다. 환경도 하고요, 저희 생물도 하고요, 지구과학도 하고요, 화학도 해요. 제가 이걸 뜬금없이 왜 넣었냐면은 제가 그냥 이렇게 잡다한 걸 다 많이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넣어놓은 거고요. 네, 전 여자친구는 없네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컨설팅하는 친구들 실제 보고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의식을 잡아주고, 특히 저학년 친구들은 요거 빨리 잡고 비교과 신경 쓰지 마시고 내신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 요거 잡아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가 동아리나 혹은 그 기타 비교과 활동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제가 쭉 플랜을 잡아줘요. 그리고 이제 그거 관련해서 아이들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비교과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내신을 올리는데 힘을 써라. 그런 얘기를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됐는데 일단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